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시장을 놀라게 하는 실적을 냈고 2027년까지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먹거리가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의 질문은 하나로 바뀝니다. 마이크론이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봐야 하냐?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50만원, 55만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만 보고 급하게 따라붙는 겁니다. 반대로 더 큰 실수도 있습니다. 진짜 판이 바뀌고 있는데 또 무서워서 못 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지금 못 사서 계속 고민하는 분들, 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를 봐야 하나 헷갈리는 분들, 그리고 이번 반도체 상승장이 진짜 실적인지 단순 기대감인지 구분하고 싶은 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 실적의 예고편입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좋다고 아무 자리에서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재평가의 초입인지, 단기 과열 구간인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 강했습니다. 다우는 0.3%, S&P 500은 0.8%, 나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원래 이런 구간에서는 전쟁 뉴스나 연준 발언이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이란 협상 재개를 두고 엇갈린 뉴스가 계속 나왔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거기에 크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다시 반도체와 빅테크를 선택했어요. 샌디스크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강했고 애플과 알파벳 같은 M7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여러 번 흔들리면서 전쟁 뉴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요. 지금 더 크게 반응하는 건 전쟁 뉴스가 아니라 반도체 모멘텀, 금리, 수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의 우선순위를 잘 봐야 합니다. 전쟁 노이즈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삼성전자 투자자가 더 먼저 봐야 할 건 마이크론 실적과 한국 반도체 수출, 그리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입니다. 국내 시장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 첫 거래일의 핵심은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미국 반도체와 M7이 강했고 야간 선물도 반등했고 분기말과 반기말 리밸런싱 부담도 일단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다시 보는 건 결국 수출과 실적이에요. 특히 장 시작 전 나오는 6월 수출이 중요합니다. 전체 수출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자에게는 반도체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하죠. 5월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나왔는데 6월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MLCC, 소부장까지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다는 건 단순히 업황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물량이 나가고 있고 가격도 받쳐주고 있고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월은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숫자가 나와야 하는 장입니다. 마이크론이 먼저 답을 줬고 이제 한국 수출과 삼성전자 실적이 그 답을 이어받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6월 시장을 떠올려보면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코스피는 월간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반복됐고 하루 등락폭도 말 그대로 극단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폭락처럼 느껴졌고 다음 날은 다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만 보면 별일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투자자 체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외국인은 6월 코스피에서 대규모로 팔았고 상반기 누적으로도 역대급 순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를 버렸느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연초보다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한국을 완전히 청산했다기보다 많이 오른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을 강하게 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버렸다고 보기보다는 급등한 주도주에서 일부 이익을 챙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론 실적이 더 중요해집니다. 만약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까지 안 좋았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을 겁니다. AI 수요가 꺾이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멈추고 고객사 수요가 약해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았다면 그건 업황 자체를 다시 봐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했지만 마이크론은 강한 실적과 강한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메모리 수요는 살아있고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장기 공급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외국인 매도는 부담이지만 업황이 무너진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급등 이후 숨고르기와 수급 정리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외국인 매도 숫자만 보고 겁먹을 게 아니라 그 매도 뒤에 업황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실적 기대는 더 강해졌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돈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 시장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AI 투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빅테크들이 계속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나? HBM만 좋은 거고 범용 메모리는 결국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 메모리 사이클은 원래 좋을 때 확 좋아졌다가 공급 늘어나면 다시 무너지는 산업 아니었나? 이런 걱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에서 그 의심에 꽤 강한 답을 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강하고 HBM만 좋은 게 아니라 D램과 낸드까지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고객사들이 단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전 메모리 사이클과 다른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가격이 오르면 고객들이 버티고 3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다음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이 먼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원합니다. AI 서버를 만들려면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싸게 사는 것보다 없어서 못 만드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된 겁니다. 마이크론이 말한 장기 공급 계약은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기존 메모리 시장은 짧은 계약이 많았습니다. 가격이 워낙 경기와 수급에 민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3년, 5년 단위로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여러 건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고 대형 고객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모리 기업의 실적 변동성이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꺾이면 실적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약 비중이 커지면 이익이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에서 글로벌 1위 체급을 갖고 있습니다. HBM에서 하이닉스가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범용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HBM4 추격이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의 매출 총이익률이 제조업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급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시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고객사가 가격을 누르기보다 공급을 먼저 확보하려는 구간에서는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률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삼성전자에 대입해보면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가장 큰 체급을 가진 회사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 실적 탄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이 정도 수익성을 보여줬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느냐,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HBM4와 파운드리 회복 기대가 실적 전망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제 시장은 이걸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도 단순한 분위기 띄우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교보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76조 원대, 영업이익은 80조 원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충당금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그래도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강하고 원화 약세가 실적에 도움이 되고 D램과 낸드가 실적을 밀어주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HBM4 첫 납품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 가능성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가격 반등주로 보는 게 아니라 종합 반도체 경쟁력 회복주로 다시 보는 시각입니다. KB증권에서도 목표가 55만 원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증권사들도 실적 추정치를 계속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많이 오른 종목이냐 아니면 이제 재평가가 시작된 종목이냐를 다시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매일 일직선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 뒤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좋은 숫자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으면 실적 발표가 오히려 재료 소멸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까지 붙으면서 오를 때는 더 빠르게 오르고 빠질 때는 더 거칠게 빠질 수 있는 구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은 분명히 좋은 신호지만 그 신호 하나만 보고 아무 자리에서 추격하면 위험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수익을 못 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AI 투자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빅테크들은 지금 AI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HBM과 서버 D램을 확보하고 전력 인프라까지 투자하고 있죠. 문제는 이 투자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규모가 더 커지면 일부 기업은 빚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묻습니다. AI 투자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장의 답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AI 경쟁에서 먼저 발을 빼는 회사가 나오기 어렵다. AI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빅테크 안에 너무 강하다. 이미 개인과 기업들이 AI를 쓰기 시작했고 AI로 돈을 버는 흐름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단기 노이즈는 나오겠지만 AI 투자 자체가 갑자기 멈출 가능성은 아직 낮게 봐야 합니다. 공급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아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결국 생산 능력을 늘리려 할 겁니다. 가격이 비싼데 공급을 안 늘릴 수는 없죠.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면 언젠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다시 눌릴 수 있고 높은 이익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공급 과잉을 걱정할 구간이냐 하면 그건 아직 이르다고 봐야 합니다. HBM은 공장만 늘린다고 바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율이 중요하고 패키징이 중요하고 고객사 검증이 중요하고 납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범용 D램과 낸드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서버 수요가 같이 붙으면 공급이 쉽게 남아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젠가 올 공급 리스크보다 당장 올해와 내년의 수요 초과와 가격 상승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이 구간의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기대와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구간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쟁 뉴스와 매파 발언이 나와도 반도체와 빅테크를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배경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종목이지만 흐름은 미국 반도체와 강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강하고 마이크론이 버티고 M7이 살아있으면 한국 반도체에도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의 강도를 확인해줬습니다. 업계 3위가 이 정도 숫자와 전망을 보여줬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목표가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50만 원, 55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분위기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 강세,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 HBM4 추격, 비메모리 적자 축소, 주주 환원 기대까지 여러 근거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6월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반복됐고 외국인 차익 실현도 강했습니다. 삼전닉스 비중이 너무 커졌고 레버리지 ETF 수급까지 붙으면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기대만으로 가는 장이 아닙니다. 수출이 확인돼야 하고 잠정 실적이 확인돼야 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가 커진 만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단기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재료가 많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효과가 살아있고 미국 반도체와 M7 흐름도 강하고 한국 6월 수출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라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맞아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전략은 무조건 추격이 아닙니다. 이미 기대가 올라온 상태라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장중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강하게 출발한다고 바로 따라붙기보다 장중 회복력과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고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도 봐야 해요. 삼성전자만 반짝 오르고 주변이 따라오지 못하면 상승의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삼성전기, MLCC, 장비주까지 돈이 번지면 반도체 장세가 다시 넓어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망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 중심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HBM4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 축소 기대도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기대까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HBM 하나로만 설명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패키징, 기판,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까지 넓게 연결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1년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직선으로만 오르기보다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실적 재평가를 받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하루 흔들림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보여준 업황 강도가 삼성전자 실적과 하반기 전망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멈추고 다시 담기 시작하는지, 삼전닉스가 같이 시장 중심을 잡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1년 관점의 기회는 단기 급등 추격이 아니라 실적 확인과 조정 구간에서 나옵니다. 장기 전망은 더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AI 투자는 단순히 몇 달짜리 테마로 끝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AI 투자를 과거 인터넷 투자 사이클이 아니라 전기 인프라 확산이나 철도 투자 같은 대형 산업 인프라 사이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력, 냉각, 네트워크, 저장 장치, 패키징, 기판, 장비까지 산업 전체를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메모리, 낸드,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축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장기 리스크도 있습니다. AI 투자 과열이 꺾일 수 있고 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공급 확대가 언젠가 가격을 누를 수 있고 HBM 경쟁에서 속도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가 계속 커지고 메모리 기업들이 그 투자 지출의 수치자가 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를 시장 중심에서 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와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축이라는 점은 계속 봐야 합니다. 이제 강한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효과가 이어지고 한국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나오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흔들지 않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HBM4 기대가 실제 납품과 수주로 이어지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하반기 이익 전망을 더 끌어올리고 외국인 매도세까지 둔화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가 목표가 상향은 단순한 숫자 이벤트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명분이 됩니다. 보유자는 이런 흐름에서 핵심 물량을 너무 빨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이 나오면 조절 물량 일부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과 수급이 살아있는데 하루 조정에 핵심 물량을 던지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 추격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주 확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큰 방향은 살아있지만 중간중간 흔들림이 계속 나오는 장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좋았습니다. 증권가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기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인 구간이고 외국인 차익 실현도 강했고 레버리지 ETF 수급도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하루 이틀 밀릴 수 있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움직이면 계속 늦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쫓아가고 빠질 때 겁먹고 다시 반등하면 또 따라붙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기본 흐름에서는 삼성전자는 코어로 보되 비중을 나눠야 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기의 동행을 보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보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보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좋은 구간을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해지는 장입니다. 위험한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효과가 단기 재료로 끝나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흔들리고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외국인 매도가 다시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약하게 해석되고 HBM4 기대가 시장이 원하는 속도보다 늦어지고 레버리지 ETF 수급이 하락을 키우면 조정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버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도 시장 전체가 위험하면 흔들립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만 남기고 조절 물량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금 보유자는 미국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겹칠 때는 현금을 지키는 것도 투자입니다. 보유자 대응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있는 투자자는 마이크론 실적을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공급 부족, 장기 공급 계약,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삼성전자 큰 그림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실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출이 강하게 나오는지, 잠정 실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으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고 장중 고점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미국 반도체가 같이 흔들리면 조절 물량은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전량 매도와 무조건 보유 사이에서 비중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 목표가가 올라가고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가 가장 뜨거운 순간에 따라붙으면 다음 조정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삼성전자가 눌릴 때 그 조정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살아있는지,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는지,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회복하는지,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이 신호가 살아있다면 분할 진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은 확신이 생긴 뒤 추격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살아있는 눌림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현금 보유자는 조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 목표가가 올라가고 시장에서는 50만원, 55만원 이야기가 나오면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현금은 약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6월에도 이미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렸고 7월도 수출과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장중 흔들림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그 흔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가 버티는지, 수출이 좋은지, 삼성전자 실적 해석이 긍정적인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삼전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맞을 때 분할로 접근하면 됩니다. 현금 보유자는 조급함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도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높은 가격에서 잡은 분들은 목표가 상향 뉴스가 반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탈출할 수 있겠다. 이번엔 진짜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점 보유자는 감정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봐야 할 건 시나리오가 살아있는지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HBM4 기대가 실제 수주와 납품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살아있다면 분할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단을 낮추고 싶어서 무리하게 물타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물타기는 손실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지금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고 증권가 목표가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실적 기대도 커지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도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조정이 오면 수익이 줄어들까봐 불안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전량 매도도 아니고 무조건 보유도 아닙니다.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겁니다. AI 반도체 사이클, 메모리 가격 상승, HBM4 추격, 주주 환원 기대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은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이 나오고 외국인 차익 실현이 강해지고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조절 물량 일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을 지키는 것도 실력입니다. 큰 장에서는 끝까지 맞추려고 하기보다 비중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투자자가 봐야 할 신호는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온 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나오면 메모리 업황 회복이 숫자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입니다.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보려는 건 단순히 영업이익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전망이 더 좋아지는지, HBM4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지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진다면 한국 반도체 장세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따로따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돈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고편입니다. 업계 3위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과 장기 공급 계약, 공급 부족 전망을 보여줬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고 HBM4 추격과 파운드리 적자 축소, 주주 환원 기대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목표가가 올라가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추격이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보고 좋은 타이밍을 잡는 건 투자자의 몫입니다. 좋은 뉴스에 흥분해서 따라붙으면 다음 조정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도 무서워서 계속 피하기만 하면 다음 반등을 또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6월에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반복됐고 외국인 차익 실현도 컸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까지 붙으면서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한국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장정 실적, 외국인 수급, 하이닉스 동행, 장비주와 소부장 확산, 이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축이 동시에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계속 클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보여준 메모리 시장의 저력을 보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살아 있습니다.